라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치 같은 거, 뭐 곱등이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우리 진짜 너무 피부병 걸리고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 100만 원짜리 풀빌라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환불이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 컨디션이 안 좋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 판매 사이트에 찍어 올린 사진보다 현저하게 다르다, 나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볼 건지. 우리가 이제 숙박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숙박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숙박이 가능한 형태, 최소한의 어떤 안전과 청결이 보장되는 그러한 상태,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위험하고 뭐 더럽고 해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정도인지, 이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정도의, 내가 지불했던 금액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사유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것으로 어떤 법적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이라든지 최소한의 위생도 갖춰주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은 일종의 약간 하자담보 책임 쪽으로,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하루 잤어요, 내가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고 이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겠다 싶으면은 어떤 채무 불이행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러한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다퉈보면은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건 다퉈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투는 비용이 그 숙박 비용보다 더 크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냥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딱 보고 나서 뭐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환불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환불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죠. 어쨌든지 간에 이 숙박시설을 내가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용을 안 하는 게 맞죠. 일종의 이행불능으로서 이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다고 하면은 환불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요. 숙박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후기를 좀 안 좋게 썼어요. 이런 것도 처벌받나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만 말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통상적인 범위에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너무 더러웠다, 뭐 악취가 났다, 이런 부분에서 뭐 곰팡이가 있었고 벌레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잖아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란 말이에요. 과평 사건은 아니지만은 100만 원의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해서 이제 아주 안 좋은 어떤 후기를 남긴 사안이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은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다소 모욕적인 어떤 비속어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의 규모, 모욕적 표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어떤 후기라든지 리뷰 작성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범죄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소비자가 겪은 어떤 불만을 리뷰로서 표현하는 것은 헌법 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뭐 환불을 안 해줬다, 뭐 싸가지가 없다, 재수 없다, 쓰레기다, 이런 식의 어떤 주관적 평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너무 거짓이 많거나 아니면은 도구 베이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욕설까지 나아간다고 하면은 모욕죄라든지 정통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경우는 있어요. 애견 공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요청했는데 취소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당일 취소도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으로서 이미 기존에도 이제 보장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숙박계약 당일날 소위 말하는 당일 취소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숙박업소를 클릭해가지고 결제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11시 55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일 취소라고 하면은 5분 안에 취소 안 되면은 뭐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서 당일 취소뿐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도록 이 기준을 개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시간 이내에만 취소한다고 하면은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환불 불가 약관이 있으면 불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좀 쟁점이 되는 부분 같아요. 해외 플랫폼이냐, 국내 플랫폼이냐, 이것 따라서 약간 적용되는 것이 좀 바뀌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국내 플랫폼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자상거래로서 그 숙박 계획을 체결했다고 치면은 전자상거래상 어떤 청약 철회권이 그러한 환불 불가 약정, 특약보다는 우선되어서 적용될 확률이 높아요.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은 전자상거래에서 숙박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그 숙박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환불 불가를 한다는 것은 이 청약을 철회 못 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자상거래법이 보호하고 있는 청약 철회권을 이런 개별 약정이 일종의 어떤 형해화시키는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일날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또 환불 불가 약정이 있어.
취소 못한다 라고 해서 취소를 안 해준다. 저는 그것은 뭐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무효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법원은 이런 환불불가 약정을 무조건 약관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약관규제법보다는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서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흥분하는 과정에서 뭐 욕설을 하시게 되시거나 후기를 남기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2차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담담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너무 화가 나죠. 그럴 때는 이런 전자선거래법 관련법 위반이라든지 공정위의 어떤 기준 위반이라든지 객관적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주셔야 된다. 소비자로서의 나의 어떤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법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보호하고 있는 객관적인 법 규범에 속한 요구이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잘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불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럼 유관 기관에 내가 신고를 하거나 내가 적법한 어떤 권리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분들도 이제 좀 찾아보신 다음에 아 이거 어차피 해봤자 내가 지는 거구나. 차라리 그러면 내가 얼마라도 돌려줘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겠다. 조금 더 접점을 찾아가는 그러한 형태로서 일이 좀 진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